어쩌다 공예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두 사람 베이. 멘티가 공예인과 공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딱 맥주 한 잔, 320cc 한 잔 하면서요. 300cc 크래프트 크래프트 비어. 비어. 오늘의 생맥주는 1인 브랜드 맛입니다. 네, 1인 브랜드. 네, 1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말만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이게 뭐고, 뭔가. 왜 해야 되고 왜 그렇죠.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들 사실 공예 시장에서는 많이 나눠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어떻게 나아가면 될지 이런 것들 또 알아볼 텐데요. 1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대체 이게 뭔가요? 말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1인, 하죠. 나 자체가 브랜드다.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어필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관건인 것 같아요. 되게 그 학창 시절에 국어 잘하셨죠? 왜요? 되게 똑똑하신데. 맞아요. 진짜 이름 안에 부르는 말 안에 다 있는 것 같고, 사실 1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장에 다니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뭔가 사업처럼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거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요즘 진짜 네. 많아졌어요. 네. 직장 다니지 않거나 직장에 속해 있지 않고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그 개개인의 프리랜서들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능력은 뭐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시기가 되었다. 맞아요. 개인이 브랜드가 되고 있다. 네, 어필이 어필을 많이 잘 해야 된다. 맞아요. 어필의 시대죠. 어필의 시대.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449만 명까지 프리랜서 인구가 증가할 거라는 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프리랜서가 많네요. 되면서, 와.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나의 능력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일을 얻어내려면 브랜드가 정말 중요해지는 중요하죠. 거죠. 나라는 맞아요. 브랜드가. 그렇죠. 맞습니다. 뭐 어떤 특정 분야를 떠올렸을 때 네. 그 사람이 바로 떠올려지면 그거는 1인 브랜드로서 성공한 거죠. 그쵸. 지금 해볼까요? 핸드폰. 삼성, 네. 뭐 애플. 전 애플이었지만. 뭐 운동화.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기업이 뭐 브랜드를 잘 만들지만 네. 요즘은 1인 자체적으로도 브랜드를 워낙 잘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아무 회사에도 귀속되어 있지 않고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캐고 캐면 그 맞아요.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1인 브랜드를 운영할 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그 1인 브랜드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나 장치들이 예전에는 좀 대규모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개개인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나 뭐 오디오나 이런 그런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예전에는 매스 미디어밖에 없었어요. 네. 방송사, TV 막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모든 것을 보시잖아요. 많은 그쵸. 분들이. 그래서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한 번쯤은 꿈꿔보죠. 저도 4TB의 외장하드가 거의 꽉 찰 정도의 촬영본들이 있습니다. 왜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저만의 미디어를 1인 미디어를 꿈꾸고 있는데, 멘티님도 유튜브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상이 아니더라도 오디오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저희 그냥 미디어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여서 그냥 만들어서 네. 지금 방송을 몇 주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들어주셔야 될 텐데. 많이 들어주세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아직 많이 안 들어주시지만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겠지만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텍스트로 넘어가면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꽤나 전문적인 수준의 글들을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미디어라는 게 꼭 어떤 막 엄청난 자격 요건을 갖춘, 엄청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미디어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나의 브랜드를 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쵸?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1인 브랜드와 퍼스널 브랜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정말 많이 나눠야 해요. 많이 나누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막 연구하고 같이 막 으쌰으쌰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멘티님 저희 둘 중에서 네. 뭔가 좀 더 그 공예 브랜드로서 확실하게 운영해 나가고 계신 것은 멘티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예 지망생이고요 아직. 멘티님 멘티자수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멘티자수는 브랜드인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스스로? 저는 브랜드라고 제 스스로 느끼고 있고 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브랜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브랜드라는 것에 이거가 있으면 브랜드다, 이걸 하면 브랜드다 라는 멘티님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보통 그냥 흔히들 생각하시면 브랜드는 일단 네. 로고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로고가 있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지속 가능성일까요? 네,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브랜드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운동화를 만드는데 갑자기 막 하이힐을 만들 수는 없는 네.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관적이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뭐 다른 변화들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변하지 않고 그냥 뚝심 있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시키면서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그 브랜드가 생각나는 거. 네.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키를 생각했을 때 나이키에서 8월에 신제품이 나온대요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힐이 아니라 운동화를 생각하겠죠. 네. 되게 기능성 좋고 아름다운 운동화를 생각할 텐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멘티자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 멘티자수가 다음에 이런 스터디 프로그램을 내줬으면 좋겠다. 멘티자수에서 너무 귀여운 고양이 자수 도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만들어줄 것 같아 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지속될 때 브랜드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런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 내가 브랜드구나 생각했던 뭐 순간들을 지금 뭐 떠올려 보자면 네. 뭐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떠올리자면 첫 번째는 그 멘티 자수라는 이름으로 네. 딱 처음 출강을 나갔을 때 네. 그때 생각이 나고요. 그 전까지는 뭐 이름이 없었나요? 아니면 출강을 아예 안 나갔었나요? 첫 출강이니까 그 전에는 출강을 나간 적이 없었죠. 근데 뭐 강사 누구 뭐 이게 강사 제 이름이 아니라 강사 멘티 자수 이런 식으로 네네. 제 브랜드 명이 올라갔을 때 약간 내가 브랜드로서 뭔가 시작을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을 들게끔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 그때 이름을 처음으로 지으신 거예요? 브랜드 네임을?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멘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어. 다른 걸 했었다가 번뜩 기억이 나네. 정말 생뚱맞은 걸 했었다가 뭘까? 말해줄 수는 없어요. 너무 왜요? 부끄러워서. 저는 갓바치 유니온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처음에 만들었던 I am 꽃이라는 꽃이요? 꽃이요, 꽃. 꽃! I am 꽃. 꽃! I am 꽃! 아니,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지수의 솔로 앨범이랑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는데요? 그랬으면 9년을 기다렸어요. I am 꽃! 네, I am 꽃. 나는 플라워다. 네. 근데 진짜 유치하죠. 왜 그런 이름을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당장 거기서 이제 바꿔서 네. 멘티 자수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 이름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멘티는 이 얘기는 제 주변 지인들만 알고 있는데 저는 제 모토가 삶을 되게 네. 로맨틱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모토거든요. 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로맨티스트가 되고 싶다 해서 제 성이 류인데 류멘티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네. 개인 계정을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 앞글자 뒷글자 다 빼고 류멘티라고 친구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멘티자수 해야겠다 해서 멘티가 됐는데 네. 로맨티스트의 그 멘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쵸.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근데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멘토 멘티 아니고 그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도대체 멘티인가 했을 텐데 멘토는 안 되나요? 네. 그렇고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이트 홈페이지를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브랜드 로고를 네. 여러 번 로고를 만들긴 했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네. 멘티라는 로고를 만들었어요. 네. 그 로고를 딱 올려서 사이트를 오픈했을 때 아, 나 약간 브랜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의 방향이랑 잘 맞게 흘러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뭐 요즘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하시고 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도 하시고 본인을 어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브랜드라면 본인의 색이 담겨져 있는 네. 사이트나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멘티자수인데 제 명함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꼭 만들었던 거고 사실 이번 주제가 1인 브랜드잖아요. 네. 1인 브랜드로서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이 홈페이지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공방을 만들어서 그 공방 안에 이 브랜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듯이 가게처럼 온라인에서도 그 브랜드라면 하나의 나의 집, 나의 공간, 맞아요. 가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브랜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으세요? 그리고 뭐 자잘한 것들로는 페어 참가했을 때 네. 저번 시간 저희 페어 얘기했었잖아요. 페어 참가했을 때도 멘티 자수라는 이름을 딱 올려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쇄물들을 만들 때 그럴 때도 문득문득 내가 1인 브랜드지 브랜드 멘티 자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페어 그리고- 때는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쵸. 모든 아마 참가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뭐 지인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제 이름을 부르지만 네. 그 외적인 사람들은 다 제 이름보다는 멘티쌤 아니면 뭐 멘티자수님 저 멘티님, 작가님, 멘티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게 내 이름을 그런 식으로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아하. 불러줄 때 그럴 때 약간 브랜드 내가 1인 브랜드인가? 1인 브랜드로서 네. 이구나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사실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비 와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브랜드라는 게 슬프신 건 아니시죠? 지금 보이진 되게 않지만 슬퍼 보이시는데. 베이님 뒤에 어머나. 비가 장대비까지 쏟아지고 네, 있어요. 저도 지금 모르셨죠? 네, 저도 지금 봤어요. 네. 세상에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게 제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네. 말을 하면서도 계속 밖을 보면서 아니 저는 이걸 등지고 있어서 몰랐는데 웬디님은 이걸 보시느라 점점 시무룩해지셨던 거군요.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너무 시무룩했나요? 비 좀 그만 봐야겠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사람들이 네. 나를 멘티라고 내가 정한 브랜드의 이름으로 불러줄 때 아 내가 1인 브랜드구나 라고 확 체감하셨다는 게 사실 브랜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상호명 막 다른 곳과 구분이 되는 어떤 업체의 이름 이게 브랜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의 사전적 정의에 가장 잘 맞는 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저 자체가 약간 멘티 자수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1인 브랜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최근에 나온 단어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이런 네. 단어가 나오진 맞아요. 않았었는데 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나는 1인 브랜드로서 사실은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번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더 느꼈던 네. 것 같아요. 또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이? 뭐 요 정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순간들에 아 그래 나는 하나의 브랜드야 하나의 사업체야 라고 꾸려나가고 계신데 그렇게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뭔가 단순히 자수 작가로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 자수 작가이면서 자수 브랜드로서 어떤 걸 했었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시도했던 것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는 그냥 자수를 가볍게 취미로 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너무 주고 싶어서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네. 홈페이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들었거든요. 디자인부터 로고부터 뭐 발송하는 키트에 뭐 작은 스티커라든지 안내문 네. 이런 세세한 것들도 그 전에 이제 일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정립시키기 위한 저의 노력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계속 애쓰고 있는 거기는 네. 하지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품? 작품? 어떤 거요? 저는 예전에는 브랜드로서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쪽에 치우쳐서 네. 약간 지냈었는데 지금은 저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그렇고 해서 상품들보다는 작품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갈증도 많이 느끼고 네. 그러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상품을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제 손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수 관련된 작업물들을 놓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 그거는 계속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브랜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네. 뭐 작은 컨텐츠라든지 뭐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 1인 브랜드 지망생으로서 가슴에 콕콕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콕.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나만 아는 브랜드가 되는 거고 계속 남들한테 이렇게 나 이런 거예요. 나 이거 해요. 이 브랜드는 이런 거예요. 라고 알려줘야 그래야지 존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뭐 설령 뭐 SNS로 지금은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SNS로 예전만큼 많은 소식을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그 못 들려드리는 시간 동안 제 스스로는 그냥 계속 이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지 더 브랜드를 오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들을 진짜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네네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민하고 새로운 것들이 요즘 워낙 변화도 빠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내 브랜드를 접목시켜서 나를 더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고 네.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애쓰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진짜로 브랜드 메이킹의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다양한 컨텐츠 제작자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 중에 이렇다 하게 어엿한 브랜드로 나의 어떤 사업을 브랜드로 만들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손에 꼽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멋진 창작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럼 그분들은 이제 정말 예쁘고 귀여운 작품들만 이렇게 쭉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 작품을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그러니까 작품이 상품으로 기획이 되어야 하는데 예쁜 인형이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인형을 그러면 완제품으로 팔 것이냐 아니면 이 인형을 만들 수 있는
도안을 팔 것이냐, 아니면 이 인형을 만들 수 있는 도안과 재료, 부자재를 넣어서 패키지로 팔 것이냐, 그리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영상 강의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기획 과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돈 내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정을 아예 안 하시거나 하실 의사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필요성을 몰라서 못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예쁘게 만들어낸 작품을 갖고 있는 수준에 딱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가 딱 그거죠. 딱 취미로 네. 작품 활동하고 계실 때. 근데 그 이상으로 정말 기획이 들어가서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제 사업으로 넘어간 거고, 제 생각엔 거기서 또 한 번 넘어가려면,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려면 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이 브랜드가 뭘 원해서, 뭘 지향해서,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큰 방향성이랄까? 그런 것들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어떤 채널들, SNS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혹은 오프라인 공간일 수도 있고, 이런 채널들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소개하는 이름, 브랜드 네임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브랜드로 넘어간다고 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단계로의 그 건너뛰는 점프가 상당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도하지 않으시거나 시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작가님은 그런 점프를 많이 시도해 보신 끝에 이제 브랜드라는 어떤 내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감각까지 도달하신 것 같아요. 잘 포장해서 말씀해주셔가지고 내가 되게 잘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잠깐 환상 속에 저도 들으면서 네. 되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신 게 맞아요. 그 작품 활동을 계속 작품 활동만 하면 취미에 그치는 거고, 네네. 그거를 혹은 취미가 아니라 이제 전업 작가일 수도 있지만, 그쵸. 그쵸. 이제 보통은 취미에 이제 네. 머무시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내 거를 똑같이 즐길 수 있거나 내 브랜드에서 뭐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함께 즐길 수 있으려면 상품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그 상품화하는 그 과정의 고민들을 되게 재밌어해요. 그래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요즘 새기고 있으니까 고양이를 새겨요. 이거 새긴 거 나만 하긴 너무 아까운데 이거를 키트화를 해볼까? 뭐 영상으로 소개를 해볼까? 아니면 키트를 만들어서 영상도 소개하면서 뭐 PDF 도안으로도 팔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이제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 브랜드를 홍보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방금 베인이 말씀해 주시길래 저도 한번 이렇게 훅 들어와가지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거 외에 또 내가 브랜드로서 이어간다, 그 과정에서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많죠. 제일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어렵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꾸준히 그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만들어낸 걸 어쨌든 어딘가에 올릴 거 아니에요?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띡 작품 올렸어요. 이게 좋아요 수나 뭐 조회수가 아무것도 안 나와도 난 괜찮아 라고 아무리 그렇게 다짐을 해도 올리면은 그 평가나 수치에 예민해지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마주할 때마다 이제 힘든데, 그게 왜 어렵냐면 그런 수치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면 정작 내가 되게 뚝심 있게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 수치들에 휩쓸려가지고 막 새끼로 셀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만 뭔가 다른 길을 정했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래 이거 되게 조회수 많이 받네. 아 이거 좀 더 해볼까? 그게 약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막 휩쓸려서 지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막 흘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봤을 때 이거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항상 한 번 쉬면서 이게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길인가? 이거 내가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기 전에 이거 내 브랜드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는가? 이거를 꼭 한 번씩 생각해보고 옳고 그른지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서 상품화를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객관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고 저는 9년 됐는데도 아직도 어려워서 네. 막 하루는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막 하루는 되게 슬펐다가 안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만들고자 하고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나의 이 브랜드의 방향성은 잃지는 말아야겠다. 이거를 계속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랑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하면서 조금 끌려다니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끌려다녀도 조금은 맞아요. 이게 끌려다닌다고 하는데 조금은 이렇게 따라 뛰어가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도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본의 아니게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은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그쵸. 그 주관적인 게 1도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나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섞는 게 되게 어려운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그런 평가들이 적절히 이렇게 접해져 있는 중간치? 약간 그런 지점을 약간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나쁜 거는 굳이 아니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의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같이 만난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저는 계속 제가 뜨개 작가 지망생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는 이유는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뭔가 제가 뜨개 작가 지망생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뭔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노출됐을 때 제가 의연하고 싶어서요. 나는 당신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 난 내가 재밌는 걸 할 거야.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게 제 본업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서 빠르게 뭔가 상품화라든가 이런 브랜드로서의 발돋움을 하지 않아서 지망생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뜨개가 정말 재밌고 그냥 재밌게 했는데 부수적으로 생긴 거를 뭔가 사람들한테 팔고 싶긴 해요. 브랜드가 되고 싶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뭔가 많은 평가에 노출됐을 때 내가 계속 이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니까 이걸 본업으로 가져가선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거는 영원히 나의 부업으로 남겨두고 진짜 재미있는 성까지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저는 아예 결정을 내린 거죠. 아예 휩쓸리지 않고 나는 완전히 나의 재미와 나의 추구하는 것만 따라가야지라고 기준을 세운 것처럼 누군가는 나는 한 85% 정도는 내 기준대로 하고 15% 정도는 한번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 볼래 이런 기준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좀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객관적인 태도 유지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예 내가 만든 것들을 평가받고 그 평가받은 것만을 기반으로 그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상품을 이제 만들고 계속 구축해 나가면 진짜 사업가죠. 그쵸. 근데 그것도 그게 그 방향을 원하고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맞아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진짜 그냥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사업가의 기질인지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딱 여기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브랜드로서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거. 맞아요, 맞아. 그거를 정립을 잘 안 시키고 시작을 하면 정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쵸, 네. 저도 이거 이번 판 찍으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나의 줏대는 뭔가.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자수 시작할 때부터도 갖고 있었던 슬로건 같은 거였는데 네. 저는 자수가 그냥 천에 새겨져 있어서 그냥 장식용 이런 것 물론 좋죠. 네. 근데 이 일상생활 속에 자수가 많이 녹아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실생활 제품에 많이 자수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파우치 키트도 만들었던 네. 거였고, 뭐 블랭키 키트도 만들었던 거였고, 뭐 그런 식으로 쓰이는 무언가에 내 도안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게 제 슬로건이거든요.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는 자수. 그래서 막 뭔가를 고민하다가도 뭐 무슨 도안이 새로 나왔어요. 네. 이 도안 어디다 만들지? 막 고민돼 이러다가도 그래 나 일상생활에 녹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하고 싶어 했지. 그러면 무슨 아이템을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막혀있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쵸.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근본적인 어떤 핵심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브랜드가 왜 있어야 되냐라는 맞아요. 질문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나 뭐 블랭킷에 뭐 휴지 커버, 티슈 커버에 뭔가 자수 새기고 싶은데 근데 멘티 자수 브랜드는 이런 홈 패브릭에도 수 놓는 그런 키트들이 많은데 거기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우수수 잔잔한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작가님이 자수를 왜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작가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흰 셔츠 같은 걸 보면 여기에 뭔가 빨간색으로 뭔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셨다고. 그런 아예 자수에 대한 첫 번째 인식, 생각이 그것이었다 보니까 정말로 멘티자수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실 때 일상에 녹아있고 일상생활의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수 이런 쪽으로 추구하시는 것도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진짜 그 뿌리가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확 들었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끼워 맞추기 되게 잘하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삶을 되게 로맨틱하게 살고 싶어서 류멘티라고 스스로를 이제 부르다가 친구들도 그렇게 불러주다가 거기서 이제 멘티만 따서 멘티 자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일상에 자수들이 이렇게 막 녹아있으면 얼마나 로맨틱하겠어요. 너무 잘 로맨틱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수 라이프를 제시해주는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진 브랜드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도안들도 보면은 되게 막 공격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녹아들어도 오래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도안들을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그렇게 계속들 말하는 브랜딩인 거예요. 그쵸? 내 브랜드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비전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잘 표현하는 브랜드 이름은 무엇이고 이 브랜드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품은 무엇이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이미지는 무엇이고 이거를 기획하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너무 잘 해오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게 뭔가 제가 좋아서 한 것도 있는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좋아서 만든 것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게 되게 일치했었어요. 그거 정말 그게 진짜 천운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원체 동물 자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썰 하나 재밌는 거 들려드릴까요? 저희 실패기를 하나 남의 실패한 이야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제가 한창 동물 자수 관련돼서 엄청 막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실증을 느낀 거예요.
나 동물 자수만 하고 싶진 않아. 네. 다른 것도 해볼. 내가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속으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항심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다른 막 생뚱맞은 주제들을 막 네. 수놓기 시작했어요. 누가 넌 동물 자수만 놔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반항심이?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네. 나도 좋아했었는데 내가 좋아서 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동물 자수를 떠올렸을 때 저를 많이 떠올려 주시다 보니까 그거에 계속 이제 맞춰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약간 힘듦을 한번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갈증 아닌 갈증을 느껴서 에이 나 딴 것도 해볼래 하면서 막 생뚱맞게 막 나침판 막 이런 것도 수나하고 나침판이요. 나침판도 수나하고 들어볼게요. 우선 들어볼게요. 갑자기 나침판 너무- 상상이 전혀 안 되지만 나침반. 지금 생각나는 나침판 그리고 이게 나침판에 티팟. 이제 그 축 같은 것도 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뭐 티팟. 티팟 이런 것도 수놓아보고 네.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 지금 시리가 아니 시리가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무서워. 너 나 알아? 렌티님의 시리가 지금 무서운 발언을 했는데 근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티팟이 보이시겠지만 네. 약간 너무 예쁜 자수예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져요. 이걸 수놓은 사람도 어색했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반항심이 이제 막 돌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동물 자수 사이에 이렇게 버젓이 또 제일 큰 걸로 그리고 나 작은 거 안 할 거야. 나 큰 거 할 거 해서 막 이렇게 내가 큰 거 못 할 줄 알아?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그렇게 안 했는데 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내 안에 막 싸우다가 네. 나 괜히 막 이것도 해볼 거야 저것도 해볼 거야 해서 막 올렸죠. 근데 처참하게 이제 반응들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이니까 안 맞는 옷이니까 그걸 안 맞는데 해보고 아니야 나 또 해볼 거야 또 해볼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반항이었던 시기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겪고 나니까 아 내가 잘하는 건 이거였지? 라는 걸 깨닫는 네. 순간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실패들을 겪고 처참한 그 반응들을 겪다 네. 보니까 굳이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주제들로 노력해보고 이런 것들은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자수 옆에 그냥 취미 삼아 네.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꾸준히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걸 브랜드에 갑자기 녹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다른 제 계정을 보신 분들은 가끔 이 사람이 뭐지? 막 약간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도망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실패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진짜 내가 가진 이 멘티 자수로서 들려드려야 될 이야기나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런 거였지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방황을 해봐야 다른 길을 가봐야 저 길이 꽃길이었다 이걸 맞아요.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제 길 거르지 마시고 약간 좋아하는 다른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 하면 그 주제로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도 좋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파고드시고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그냥 자기 취미 계정 같은 데다 근데 뭐 굳이 말리지 말죠. 한번 방황해보셔야 그런가요? 저처럼 한번 깨달아 네. 보셔야지 네. 느끼실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딱 그거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하는 걸 남들이 좋아해주는 그 천운이 진짜 쉽게 오지 않으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나도 좋아하면서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멘티님이 동물 자수 말고 티팟 같은 이런 다양한 뭐 오브제 자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재미를 느꼈고 막 하고 싶고 그러면 사실 반응이 안 좋아도 계속 할 동력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재미를 느끼니까.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되고 맞아.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라면 이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브랜드로서. 제 스스로도 동물 자수 새기면서 저는 이야기 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런 티팟에 어떤 이야기를 담겠어요. 뭐 미녀와 맞추려면 맞출 야수, 수 뭐. 있겠죠. 뷰티 앤더 비스트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제가 거예요. 느낀 어색함이 그거군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예, 스토리가 느껴지잖아요. 스토리가 네. 느껴지고 새기면서도 너무 재밌고 그 저는 이거를 딱 올리는 순간에 항상 제가 느꼈던 생각했던 스토리를 밑에다 네. 이렇게 적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할 없잖아요. 말이 어떤 말을 적어야 할까? 이런 힙합 자수를 어떤 스토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저 자체도 재미를 못 느끼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맞아. 제 자리를 돌아온 거죠. 그리고 보는 분들도 느끼는 거죠, 똑같이. 맞아요. 네.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약간 아닌가 싶은 것들은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아세요? 그러게요. 그게 네.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성모를 아는 분들도 이제는 어린 세대라면 많이 없으실 네. 테지만 가수 조성모 씨가 네. 발라드의 황태자로 사랑을 네. 받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서 빠라바빠빠 막 그때 내가 아니야. 막 눈물만 짓던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나 본인의 조성모였네. 카리스마를 보여주겠다며 댄스와 함께 막 인상 팍 쓰고 맞아요. 스포츠 머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흥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반응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발라드의 품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하고 남들이 맞아요. 보기에도 좋고 이런 네. 것들을 계속 하는 게 네.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브랜드를 잘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모 씨. 네, 이상 류성모였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성자 돌림도 맞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 없으셨어요? 어려운 얘기 듣는 거 너무 재밌네요. 또 어떻게 들려드려요? 또 있으세요? 어려웠던 거. 뭐가 있었을까? 당장 제가 적어놨던 것들은 일단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 어떠세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지망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브랜드 지망생이어서 그런가 싶은데 그렇게 질투가 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와 비슷한. 근데 나보다 좀 더 빨리 시작했고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사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질투가 안 나거든요. 네. 이건 저의 성향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뛰어나니까 잘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랑 비슷한데 제가 되게 게으르기 때문에 나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네. 나는 그냥 만들어서 나만 받고 저 사람은 꾸준히 세상에 선보여서 그래서 세상이 반응을 해주는 걸 내가 봤을 때 약간 진짜 바보 같은 마음이고 진짜 정말 근데 바보 같은 그럴 수 피해의식이고 있어요. 패배의식인데 저도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느낌엔 내가 더 잘하는데 인간이라면 이러면서 그런 시기와 질투와 맞아. 그런 걸 당연히 느끼죠. 질투가 너무 나고 네. 그래서 이상한 마음으로 번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꾸준히 쌓아왔으니까 지금 저만큼의 반응과 결과를 얻는 건데 저도 그만큼의 시간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제 제가 저 사람처럼 하나를 해보려고 뭔가 하나를 해요.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하나 올려요. 그러면 사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는 잠잠하겠죠. 그렇게 반응이 없겠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저 사람에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저의 활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아싸리. 이렇게 그냥 아예 부족할 바에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땐 누구나 부족하고 어색하고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 단계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너무 질투가 나서 그냥 안 해버릴래. 차라리 안 해버리면 그냥 난 그냥 안 했어.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네. 생각인데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얼마나 세상에 많겠어요. 네. 세상에 정말 무궁무진한 자수를 너무 잘하시는 금손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수업은 하고 있지만 네. 가끔 볼 때 이분이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수강생 중에서도.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인터넷 SNS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막 네. 좀만 검색하면 좋은 것들 진짜 많이 나오고. 네. 한창 폭풍 검색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하던 때 전에, 네. 그러니까 자수를 처음 시작하고 한 몇 년간은
저는 저만의 룰이 있었는데 아무 계정도 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아, 저도 베이님처럼 뭔가를 보면 되게 조급해지고 아, 뭔가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막 저 사람 걸 괜히 내 머릿속에 입력했다가 따라해. 나도 똑같이 어. 따라할 것만 같고 네. 그런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저는 차단을 해버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다른 작가님 계정 팔로우도 일부러 안 하고 안 보고 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볼까? 해가지고 막 찾아봤던 때가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봤을 때 정말 마음도 힘들고 네. 내 작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불만이야.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걸 자꾸 해. 뭘요? 막 동물 자수 안 하고 막 나침판 같은 거 하는 거야. 성모 씨. 막 이러 하는 거야. 아, 이게 어. 이상한 시기 질투로부터 출발하는 네.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 거를 보는 게 진짜 참고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게 참고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사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너무 그쪽으로 막 쏠릴 것 같다, 귀가 약간 얇다, 약간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약간 차단 모드처럼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좋은. 저도 다 차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뒤에 또 이제 발전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된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예전만큼 안 보는 것도 있는데, 만약 발견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발견을 했으면 막 파고들어서 네. 막 시기 질투를 막 더 불지펴요. 막 네. 뭐야 뭐 이런 것도 돼? 막 너무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랬다면은 네. 지금은 그냥 보고 잘하네. 근데 나는 내 거 더 잘하잖아. 약간 너는 너고 난 나잖아. 약간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약간 짬이 생겼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우주에,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주란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시기 질투 느끼면서 내 작품 못하고 이럴 바에는 이게 뭔 대수냐. 아유 됐다 말자, 내 거나 잘하자 이러면서 덮어요. 그래서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쌓다 보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고 싶고. 그거가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좀 약간 오픈 마인드로 조성모 같이 하지 않고 그래 너는 너만의 조성모다, 난 나만의 조성모다 이러면서 근데 하는 거. 그럼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고, 내가 남들이 생각했을 때 딱 나를 대표로 떠올릴 수 있는 나의 장점이 뭔지, 이 브랜드의 그 핵심이 뭔지,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되게 계속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얻게 된 것도,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내 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간의 9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많이 올리면서 사람들의 평가도 많이 받았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독 사랑받았던 네. 거나 아니면은 좋아해 주셨던 거. 근데 그 좋아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나도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런 접점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막 다른 것에 막 헤엄치다가도 얼른 돌아와서 내 걸 할 수 있게 지표가 생긴 거죠. 근데 지표가 생기려면 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리셔서 객관화 될 수 있게 네. 착 많이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올리고,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처음에 좀 별로인 나를 견디는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도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보시는 좋습니다. 분들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웬티자수가 퍼스널 브랜드로 해오는 과정을 좀 쭉 들었는데 실패담을 좀 더 듣고 싶긴 하지만 제가 언제 한번 쫙 한번 나열해가지고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페셜로 풀어볼게요. 네. 이거 듣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1인 브랜드가 되고 1인 브랜드로 꾸려가려면 뭐가 필요한가들이 몇 가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우선은 브랜딩,
네. 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나의 그 컨텐츠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 네. 취미에 그치지 네. 않으려면.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하는 거니까. 맞아요. 뭐 디자인이며 마케팅이며 상품 기획이며 이런 것들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할 거고, 사실 그런 쪽 말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공부와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근데 그렇게 계속 꾸려가면서 규모도 키우고 성장해 나가려면 앞서 설명한 브랜딩, 사업가적인 마인드, 공부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손을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오래 멀리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화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이건 근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외주 개발자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좋은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옮겨보고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배송 하나만 하더라도 배송을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실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요즘. 근데 그런 거를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찾았다고 해도 이걸 이용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비용이 건당 200원? 200원 추가되는 거 좀 비싼 것 같은데 생각하고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자동화가 안 돼서 본인의 손으로 모든 걸 처리하실 때 들어가는 본인의 시간 비용, 시급이 맞아요. 더 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대부분의 공예 작가님들은 본인의 시간은 공짜로 치세요. 그거 진짜 무료 인건비로 치셔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시스템화 하는 것에 좀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주변의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서 시스템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많이 해요. 이게 되게 시스템화라고 말만 하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네네. 있으니까 시스템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파일로 판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니팅을 하시는 분들은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 도안에 추가로 재료나 부자재를 같이 파시는 패키지 상품일 경우에는 배송 과정이 발생을 해서 실물을 다뤄야 하지만, 그냥 도안만 판매를 하시는 경우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실물 상품을 처리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그냥 메일 같은 걸로 소통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블로그에서 그 판매를 하겠다고 올려놓고, 그럼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양식에 맞춰서 달아달라고 해서 양식에 맞는지 확인하고, 댓글을 확인한 다음에 뭐 입금을 요청하고, 입금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메일로 내가 한 건씩 한 건씩 보내드리고 계세요. 이 과정을 다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사실 정말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가 아니라 조금 자동화된 디지털 파일 상품 판매 시스템을 갖춰준 솔루션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 많고요. 혹은 뭐 어떤 웹사이트 솔루션을 찾아가셔서, 쇼핑몰 솔루션을 찾아가셔서 내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디지털 파일을 팔 수 있도록 한번 옮겨보시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걸 옮기시는 과정에서 시간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거가 초반 비용이죠. 네, 초반 비용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망설여지셔서 안 하고 계시면 사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옮기기는 또 어려워져요. 그렇죠. 양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옮겨보는 시도, 자동화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작은 꼭지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패키지에 넣을 실이 100g만 필요해. 그래서 200g짜리 한 볼에서 소분을 하겠어 라는 결정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분을 해서 패키지의 가격을 낮추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그 소분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나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사실 비용이 결코 낮춰지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분을 하지 않고 패키지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그냥 일단 팔겠어
라는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걸 예를 들어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브랜드로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좀 한 번씩 이렇게 먼발치에서 바라보신 다음에, 저거는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자동화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업무일 경우에는 사람을 쓰세요. 네, 알바를 고용해서 사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외주를 맡기고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비용을 지출한 대신 그 사람이 대신해줘서 여유가 생긴 나의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시간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 약간 뭔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네. 시스템화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네, 약간 잠깐 네. 멈춰서고 그럼 나도 혹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맞아요. 찾아보고 그 찾아본 걸 적용해보고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찾아보세요. 왜냐면 정말 많이 있어요. 고객 상담하는 CS만 하더라도 사실 CS를 똑같은 내용을 전화를 받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답변해 주시거나 하실 경우 많으실 텐데, 그 CS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쓰세요. 그러면은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자동으로 고객들이 자기가 필요한 문의 내용을 클릭해서 원하는 답을 받아가게 할 수 있고요. 혹은 고객들을 조금 기다리게 했다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응답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면 고객들도 훨씬 더 편해지고 나도 시간을 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하신다면 그 알바를 사용하셔도 저는 좋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올린 도안에 대한 질문 답변, 내가 올린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 답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내용들의 질문들이 그쵸. 들어올 거예요. 그걸 조금 정리해 놓으시고 이 정리된 표를 고용한 알바생에게 제공해 준 다음에 이렇게 답변해라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답변이라면 사실 고객이 받아들일 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쵸. 그렇게 외주를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이번 이야기 끝내고 뭘 시스템화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저도 하나 아이디어를 던져드리자면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저는 이제 도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도안을 뭔가 배송을 보내고 키트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PDF 파일로 도안 판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PDF 도안 파일을 판매하는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세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이걸 들으시는 분 중 뭔가 교재화 할 수 있는 공예 분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다면은 그렇게 문서를 판매하는 그런 자동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핵심은 작가님들의 시간이 제일 비싼 재화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그 내가 하는 몇 시간의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게 쌓이면 정말 큰 손해라고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내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어떤 작은 장치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이거 돈 내고 외주 맡길래, 이거 돈 내고 프로그램 써서 자동으로 돌릴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시다 보면은 나의 브랜드를 굴러가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많이들 시스템화, 자동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가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쵸. 직원도 막 고용을 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전의 항목들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네. 일단 브랜딩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은 브랜딩에 대한 자료들도 정말 많고 브랜딩을 접하거나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워크샵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책을 읽어보신다거나 자료를 이용해서 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브랜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네, 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었지만 내가 표현할 수는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흩뿌려져 있던 맞아요. 키워드들을 네. 정리하는 시간도 되고 근데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해요. 음. 그래서 이걸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정답인 게 두 갈래 길에서 나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고민이 들 때 내 브랜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브랜드야.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아.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브랜딩은 시중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한 번쯤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도. 네. 요새 책도 많으니까 네. 책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일 좋은 거는 뭐 계정 인스타그램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 그런 그쵸. 것들 네. 서칭해 보면서 그냥 공부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미 성공한 분들이 네. 눈앞에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사업가적인 마인드라고 함은 뭐라고 해야 될까? 상품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내 작품을 작품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네. 이걸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브랜딩도 조금은 들어갈 것이고 상품화 과정에 그렇지만 이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경쟁력이 최대한 많은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저는 사업가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약간 부단히 생각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마인드인 것 같아요. 특히 공예 작가님들은. 왜냐면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나와 이걸 상품화하는 나 사이에서 좀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이걸 상품화하는 과정을 계속 사업가처럼 생각하셔야 하는 거. 저희 네. 다음에 그 얘기할 주제인데 음. 이 아트피스와 대중성, 네. 그 작가로서의 머물 것이냐, 이거를 상품화해서 네. 판매까지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얘기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줄다리기 할 거고 어디에 조금 더 발을 담글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네. 지금 생각났는데 네. 브랜딩 만약에 나는 뭐 로고 만들고 뭐 이런 감각이 1도 없다. 근데 알맹이는 너무 있다. 네. 방향성이 있다. 네, 그러면은 크몬 같은데 맡기세요. 의뢰해서 네. 맡기세요. 네. 브랜딩도 컨설팅 해주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맡기세요. 그 외주를 맡긴다라는 게 저도 되게 낯설거든요. 네. 전 되게 위험한 케이스인 게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디다 맡기는 게 돈이 되게 아까워요. 네. 그리고 뭔가 브랜딩도 모든 걸 맡기자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맞아요. 많이 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내가 못할 바에는 돈을 들여서 외주를 준다. 그걸 되게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정말 필요한 태도고요. 네. 근데 저도 좀 어려워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내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막 시간이 몇 날 며칠 걸리더라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내 속이 시원해서 외주를 잘 못 맡기는 편인데 근데 진짜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 시간이 정말 제일 비싼 재화다 이 생각. 이거는 뼈에 새겨야겠다. 네, 새겨야 타투 해야 돼요 지금. 진짜. 내 시간 비싸. 이렇게. 외주가 더 쌈.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공부 부분이 그 작가님은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랑 조금 겹칠 수 있는데 디자인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뭐 처음부터 또 외주를 맡기기는 망설여지니까 뭐 안 했다가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또 이제 외주를 맡기는 것도 제안을 드렸지만 그 전에 본인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왜냐면 사업가로서 너무 다양한 분야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내가 상품 기획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고, 브랜딩 해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고, 세무 관리해야 되고, 노무 관리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분야를 마주하는데, 그 안에서 좀 각 분야를 외주 맡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공부는 해보셔야 해요. 그래야 외주도 잘 맡길 수 있고, 혹은 맞아요. 공부해보셨을 때 생각보다 내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쵸. 직접 하시면 되고. 맞아.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접하셔야 하는 게 브랜드, 사업가의 운명이다 보니까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를 접했을 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이렇게 개론이라도 빠르게 공부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맞아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진짜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계정들 네, 네. 이런 것들도 다 외주 맡겨가지고 맞아요. 네.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운영을 한다. 뭐 처음에는 외주 맡길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두 번씩 올리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뭐 디자인 하게 될 일도 있을 네. 거고, 뭐 영상 찍을 일도 있을 거고, 영상을 편집할 일도 네.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게 되면은 네. 진짜 베이님 말처럼 생각보다 내가 이걸 빨리 할 수 있네. 그리고 나중에 맡길 때도 내가 알아야.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왜 이런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해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교육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근데 꽤 좋은 내용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마케팅이든 디자인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알려주세요. 인프런이라든가 네. 유튜브에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분야의 교육 자료를 올리고 있고요. 그 인프런에 들어가서 그 원하시는 분야를 검색하시고 필터가 있어요. 필터 값이 무료 강의, 그 필터를 딱 체크하셔서 보시면 그 분야의 무료 강의들이 쫙 뜹니다. 물론 유료 강의만큼 막 확실한 커리큘럼에 막 최신 자료 이런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 개념을 딱 익히고 딱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에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뭐 어도비 툴에 대해서 배워야 하시는 분들은 잠깐 그런 걸 배워보신다거나, 마케팅에서 뭐 기본 CRM의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겠다 하시면 그게 검색해서 무료 강의를 들어보신다거나. 근데 들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배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괜찮은 유료 강의를 찾거나 괜찮은 외주 대행사를 찾거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좋아요. 놓치면 안 돼요. 네. 트렌드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는 그래도 꼭 하셔야 되는 마지막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1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나 자체가 브랜드다 라고 하지만 저는 나와 브랜드의 구분을 꼭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내가 브랜드 그 자체인 게 사실이지만 나의 모든 삶과 브랜드가 일체화 되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아마 찾아왔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브랜드가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나는 살아있어야 내가 다시 일으킬 텐데 나랑 너무 일체화 되어버리면 브랜드가 나 죽었어 그러면은 나도 죽었어 이러고 맞아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시기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저는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금 말씀하시고 나는 분리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분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름 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퇴근을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퇴근해서도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도 자기 전에도 뭐 대화하는 것도 네. 전시 보러 가는 것도 모두 다 브랜드와 관련돼서 생각하고 이어서 네, 생각하고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퇴근과 이 일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서 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그냥 나 자신으로 네.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분리하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정신으로 오래오래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리라는 게 막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명확하게 삶에서 할 수 있는 분리가 많거든요. 일단 인스타그램 계정 분리하세요. 내 개인 계정과 그 브랜드 계정 분리하셔서 아예 내 개인 소식은 개인에다가 올리고 브랜드의 소식은 정말 전문성 있게 브랜드 계정에 올리는 거. 그것부터가 굉장히 큰 출발인 게, 왜냐면 그게 분리가 안 되면 브랜드 계정에 올라오는 수많은 평가들을 다 내 개인의 정신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가 되게 중요한 출발이고, 이름 분리하는 거.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나를 그 류성화가 아니라 멘티 저수라고 불렀을 때, 출강했을 때 브랜드가 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개인의 이름이 있을 거고, 내 브랜드, 내 사업의 상호명이 있을 거고, 이걸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전화번호 분리하시는 거. 전화번호. 네, 사업용 전화번호와 내 개인 전화번호 분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분리와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저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리가 딱 돼서 네, 출퇴근 시간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출근했을 때는 브랜드 대표로서 일하고, 퇴근하면 나 개인의 삶을 돌보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되게 그런 분들을 몇 분 뭐 TV나 영상 네. 매체로 봤던 것 같은데 되게 보기 좋았어요. 맞아요. 분리하는 거 맞아. 중요하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 깨달은 게 되게 옛날이거든요. 정말 옛날에 한 대학교 1,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카페 알바 같은 거 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막 진상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렇게 막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매니저님이 넌 어떻게 그렇게 진상을 만나도 괜찮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일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무섭게 하는 아저씨를 한번 만났어요. 너무 반말로 막 하고 막 던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아저씨 때문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퇴근 시간이 돼서 그 창고에 들어가서 유니폼을 입는 카페였거든요. 유니폼을 딱 벗자마자 기분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유니폼을 벗고 명찰 떼고 유니폼 벗고 내 옷 입고 밖으로 딱 나가니까 없었던 일 같은, 혹은 남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유니폼을 입는 순간 나는 알바하는 나의 자아로 일을 했고, 그걸 벗는 순간 다시 내 자아로 돌아와서 그게 분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 진상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 진짜 개인은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이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 그 일과 나의 분리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오는 편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뒤로 그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저한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공예 작가님들한테 브랜드와 나 개인의 분리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 중에 네. 그 1인 브랜드로 저는 그 친구를 봤을 때 1인 브랜드처럼 느껴져요. 근데 네. 그 친구가 되게 재밌게 했던 게 뭐냐면, 그 유니폼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저희 남편도 그렇고, 네. 그 친구는 본인이 일할 때 입는 후드티를 직접 제작했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그걸 입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효과 좋아요. 그거 진짜 효과 좋은 네. 것 같아요. 여름엔 반팔티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입고 또 벗으면 또 자기 삶 네. 하고. 근데 저희 남편 회사가 유니폼 같은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니폼을 나눠주더래요. 네. 그래서 왜 유니폼을 입어? 이랬더니 회사의 애사심과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면서 유니폼을 줬다는 거예요. 전 직원들한테. 그래서 꼭 입어야 되는 걸로요? 입어야 될 거예요. 뭐 와. 명찰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것이 그냥 마냥 뭔가 회사에서 입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입는 순간 달라져요. 나는 소속된 무언가의 존재로 네. 일을 하는구나.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뇌과학적으로 진짜 입증된 거래요. 뭔가 옷 같은 걸 입으면서 내가 이 옷을 입는 순간 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일에도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럼 우리 이거 청취자분들 네. 다 같이 유니폼을 유니폼 하나씩 만들기 이거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적어야 만들어서 작업 입고 일하기. 작업복을 만들어요. 작업복 만들기 좋다. 진짜 꼼짝없이 앉아서 작업 집중해야 될 때 그거 입기. 일 효율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개인으로 돌아가야 될 때 벗어버려. 던져.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1인 브랜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요즘 개개인이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사례가 정말 많기도 하고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도 정말 많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공예 작가님들은 왜 그런 방법들을 잘 원활히 적용하지 못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었고 공예가들이 1인 브랜드로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다면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많이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쵸, 많죠. 네. 그냥 본인의 진짜 뚝심 있게 본인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분들도 물론 속안에는 뭐 고민들이 그쵸, 있겠지만 그래도 잘 운영하시는 것들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이게 성공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뭔가 공예나 예술하는 작가님들, 크리에이터님들한테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성공 방정식이 세상에 알려질 때 그걸 보고 뭔가 저기에 또 휘둘려서 저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래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잘 맞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도하고 고수하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뭔가 클럽에서든 또 다른 방식에서든 공예 작가님들한테 잘 맞는 성공 방정식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의 첫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잘 연구를 해보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생맥주 1인 브랜드 맛이었어요. 네. 아주 좀, 뭐 말씀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신없이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이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들어주신 분들이 1인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와 그거의 필요성 그리고 나의 현재 상태 요 정도를 인지하는 것까지만 돼도 이번 방송은 그래도 굉장히 목적을 성취한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인 브랜드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저희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주세요.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기회 없어요. 당장 도와드릴 거예요. 당장 빠르게 초스피드로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같이 고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캬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1인 브랜드다. 정말 맞는 얘기. 너무 맞는 얘기. 약간 잠깐 다시 해볼게요. 그것이 브랜드니까. 책 제목 같네요. 오늘의 캬. 저 끼어들게 할게요. 좋아요. 예. 오늘의 생맥주 오늘의 캬 들려주세요. 네, 좀 진부할 수도 있어요. 네. 아프니까 브랜드다. 어떡해. 안 할 걸 그랬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오늘은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맥주를 캬 하지 않고 마시는 날도 미지근하게. 좋아요. 브랜드는 뭐라고요? 브랜드는 아프다?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우리 모두는 1인 브랜드다.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공예인들을 위한 생맥주집 네. 300cc 크래프트 비어 오늘 영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재미있는 맛으로 문을 열게요. 그때도 꼭 300cc 한 잔 하러 오세요. 꼭이요. 꼭이요. 이거 정해진 건가요?